실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무슨 풀을 묻히고 다녀? 무슨 풀 묻었어? 뷰티풀. 네? 자기가. 뭔 풀이요? 평소 동네에서 금슬족주로 소문난 부부인 민수 씨와 금실 씨. 어느 날 책장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금실 씨. 뭘 찾는 걸까요? 이상하다. 분명 여기 둔 거 같은데. 속에 있는 거면 비상금 아닐까요? 깜짝이야. 언제 왔어요? 온 줄도 몰랐네. 뭘 찾고 있길래 그렇게 놀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숨기는. 혹시 비상금 찾아? 아, 그렇지. 비상금이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봐도. 다 아는 수가 있지. 당신 비상금 내가 급히 쓸 곳이 있어서 썼어. 오, 이거 네? 어떻게 알고 썼지? 너무 급해서 그랬어. 그 돈 크게 넣어놓을 테니까 어떻게 찾았지? 급했다면 할 수 없죠 뭐. 알았어요. 빨리 밥 먹자. 뒷책장을 금실 뒤지다가 씨의 뭐 비상금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책 보다가 뭐 발견하셨다? 이상하다. 비상금 숨겨둔 것을 어떻게 알았지? 돈 냄새? 여보, 나왔어요. 당신 고생 많았어요. 내가 뭘, 당신이 더 고생 많았지. 얼른 저녁 준비할 테니까 씻고 나와요. 아, 맞다. 갑자기 금실을 부르는데요. 당신 오늘 누구 만났어? 네? 점심때쯤 외출했던데 누구 만났냐고. 외출한 사실을 만났는데 어떻게 당신이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친구 누구? 영미랑 손주 만났는데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 다 아는 수가 있지. 오, 씻고 올게. 좀 이상합니다 이거. 뿐만 아니라 금실 씨의 외출 사실까지 알고 있는 남편. 회사에 출근했지만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는 남편 민수 씨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네. 어떻게 다 한다는 거지? CCTV라도 다 하는 거야? CCTV? 의심은 꼬리를 물고 늦은 밤까지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금실 씨.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보, 당신 어제 설거지하면서 코가 일일이 다 얘기를 좀 하지 그랬어. 안 다쳤어? 수상하긴 하다. 여보, 어제 택배 받은 것 같은데. 아니 일하면서 어떻게 그걸 다 알지? 되게 크던데? 최근 휴대폰을 바라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난 민수 씨. 어허.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봐요? 아우, 깜짝이야. 간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축구 개막했길래 그거 보고 있었어. 왜요? 아내에게 휴대폰을 숨기는 듯한 남편 민수 씨. 대체 그 안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아내. 결국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맙니다. 도대체 핸드폰에 뭐가 있길래 내가 하는 걸 다 하는 거지? 결국 남편이 잠든 사이 민수 씨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거실로 향하는 아내 금실. 과연 민수 씨가 하루 종일 바라본 휴대전화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게 뭐야? 다음 날. 그렇게 아침을 맞이한 부부. 민수 씨의 휴대폰을 보고 뜬 눈으로 밤을 샌 금실 씨. 깜짝이야. 당신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어? 당신 잠을 잔 거야?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요? 할 말? 무슨 할 말? 그때 아내 금실 씨가 내민 건 바로 CCTV. 그 대체 어떻게 된 선배. 일일까요? CCTV. 이걸 보고도 할 말이 없어요? 전날 밤 남편의 핸드폰을 본 금실 씨. 이게 뭐야? 내가 왜 여기 찍혀 있어? 휴대전화 속에는 금실 씨의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금실 씨의 행동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인데요. 말을 하고 설치하시 지금 몰래 어제 보고. 택배 받은 것 같은데 뭐 시킨 거야? 상자가 되게 크던데? 너무 구체적이었어 설명이. 모든 말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 집안 곳곳에서 CCTV를 발견합니다. 저기 있다. CCTV잖아.
반전. 내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알아요? 정말. 여보, 이건 말이야. 나 몰래 집에 CCTV를 달아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했어야지. 그러니까 몰래 낮에는 했잖아요. 회사에만 있으니까 당신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에이, 뭐라고요? 이거는 좀 당신도 알잖아. 내가 의심이 당신 좀 많으신 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뭐? 사랑? 이게 사랑이라고? 당신 사생활 침해로 고소할 거야. 사생활 침해? 무슨 사생활 침해야? 그러게.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여보,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 배우자 몰래 설치한 CCTV 사생활 침해로 성립될지 모의 법정에서 만나보시죠. 네, 이게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저희가 재현한 건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이인철 변호사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니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나 몰래 나의 모든 일상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소름 돋는데 이런 사례가 실제 있나 봐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군요. 뭐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핑계를 일종의 집착이죠. 네. 상대방을 일일이 감시하는데 어떤 아내분이 이제 그 남편과 시어머니 험담을 좀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아하. 또 어떤 남편은 그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데 네. 아내가 어디 갔는지 행선지를 다 아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자동차 뒷좌석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상대방 배우자에다가 몰래 해킹 어플을 까는 경우가 있어요. 해킹 어플. 그러면 상대방이 뭐 하는지 일거일수적을 다 감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 또 뭐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 근데 아까 영상에서 당신 사생활 침해로 고소할 거야 이랬단 말이죠. 이게 가능합니까? 고소가 가능할 수가 있어요. 아니 부부끼리도. 우리 법에는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해서 네. 이제 몰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이제 녹음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당사자가 이렇게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이제 그 녹음을 해도 괜찮은데 몰래 녹음을 할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돼요. 그래서 아하. 처벌될 수가 있고요. 네. 또 상대방의 수치심을 이제 일으키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관계하는 영상 같은 걸 찍는 경우에는 네. 그거 성범죄가 되거든요. 그렇죠. 성범죄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가 있고 CCTV 같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걸 사유로 이혼도 가능한가요? 예, 어떤 40대 여성이 네. 이제 남편이 이제 하도 의심스러우니까 남편 가방에다가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외도를 잡으려고. 예. 근데 잡긴 잡았는데 남편이 그걸 발견하고 네. 오히려 아내를 고소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은 처벌되지 않고 오히려 아내가 처벌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법원에서 이 여성을 이제 물론 이제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네. 징역형을 선고한 그런 그 사건이 이혼의 있었어요. 증거로는 유효하지 않다는 건가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하는데요. 사실 네. 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해서 네. 불법적인 증거는 채택이 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일반 민사 사건이나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설령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를 하더라도 그게 이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제 증거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근데 그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상대방에 대한 그 잘못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지만 이 증거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면 오히려 그게 이제 사생활 침해로 형사처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증거 제출을 하려고 네. CCTV 설치했다가 뭐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직장 내에서 어떤 그 여직원분이 네. 상사가 이제 지속적인 성희롱을 하니까 네. 그거를 이제 잡기 위해서 몰래 카메라와 이제 몰래 녹음을 했어요. 예. 그 상대방이 그 성희롱을 잡긴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 상사가 이 여성을 고소했어요. 개인정보법 위반, 통신비밀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네. 이 법원에서 이 피고인 여성은 이렇게 항변했겠죠. 나는 성희롱을 잡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다. 근데 재판부에서는 물론 이제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네. 그 수단과 방법이 불법적인 거를 채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하. 이 여성은 이제 처벌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증거 확보를 하는 건 좋은데 그 증거 확보도 가급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하긴 그거를 허용하게 되면은 뭐 악용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요. 내가 이거 뭐 잡으려고 설치했다는 맞습니다. 식으로. 합법적인 선에서만 해야 돼. 2019년 기준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요. 하루 평균 83.1회라고 아유, 정말 합니다. 많네요. 하루 평균이요. 예. 그러니까 이 CCTV는 우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요즘 뭐 집 앞이나 집 내부에까지 이 CCTV 설치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뭐 이제 집에 이제 가사 도우미라든지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잘 아이들, 보는지 네, 그렇죠. CCTV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동의를 받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동의 없이 몰래 이제 그 촬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사실 그것도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요즘에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CCTV 설치할 경우에는 안내문과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안내 문구를 이제 부착을 해야만 이제 불법이 되지 않고요. 네. 또 가족 간이나 이제 배우자 간에 혹시 잘못을 이제 적발하기 위해서 이제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처벌될 수가 있고요. 예. 또 상대방을 또 믿어야 되잖아요. 예. 오히려 불신하고 이런 풍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예.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네요. 이게 뭐 증거를 확보는 해야 되는데 또 어찌 보면 불법이 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조심해서 여러 가지 좀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법률 이야기들 이인철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